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공부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뭐. 네. 자, 저번 주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자격 취소 있죠? 자격 취소 사유하고 자격 정지 사유만 한번 체크하고 가볼게요. 자격 취소 같으면은 일단 그 취소권자가 누굽니까? 취소권자가? 자격 취소는 취소권자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렇죠? 자,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다 자격 취소의 대상자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자격 취소를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한다 이거죠. 예, 기속입니다. 반드시 취소가 된다 이 말이겠죠. 취소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뭡니까? 청문? 청문이죠. 청문을 실시를 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합니다. 자, 자격 취소 사유가 네 가지가 이제 있죠. 네 가지가 크게 네 가지인데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자격 취소는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부양지역 이게 생각나야 돼요. 부양지역. 자, 부는 뭡니까? 예, 부는 일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되겠죠. 양은 뭐? 양이라고 하면 일단은 양도, 그렇죠. 양도 대여가 생각나겠지. 자격증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게 생각나야 돼. 하게 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 대여한 건 아니고 대여한 꼴이다 보면 돼. 그 다음에 그 자격증을 진짜 양도 대여한 거, 팔거나 빌려주는 거. 대가를 안 받고도 팔거나 빌려줘도 다 자격 취소 사유고, 그 다음에 지죠. 지는 이때 말하는 지는 어떤 지를 말하는 거죠? 정지 중이에요. 어떤 정지? 자격 정지예요. 자격증 하고 있으니까 자격 정지겠지 지금. 자격 정지 중에 뭐 했단 말이에요? 자격 정지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 했어요? 중개 업무를 한 거예요. 업무하면 안 되는데 또 자격 정지 중에 이중 소속을 한 거예요. 이중소속이란 말은 다른 개업의 소속이나 보존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된 거예요. 되겠죠? 예. 역은 뭐야? 역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에요. 이 법, 반드시 이 법이 돼야 돼요. 이 법. 저 법은 아니고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징역형 받아야 돼. 벌금 아니고요. 징역형 받았을 때 뭐가 된다? 자기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격 취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로 가볼게요. 자격 정지는 누가 처분합니까? 자격 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소속 공인중개사만 대상입니다. 자격 정지는 소속밖에 안 받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몇 월 범위에서 6월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재량. 그래가지고 자격 정지에는 이 규정이 하나 더 있다고 했지.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때 의견 진술이겠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하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자격 정지 사유는 6월 범위 안에서 3월짜리가 있고 6월짜리가 있죠. 3월짜리는 어떻게 암기했어? 인성 설계예요. 그래서 인성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성 설계를 안 하니까 6월 뭐를 안 준다고? 네, 소 2마리, 2소, 개 2마리, 2개, 금 안 준다고. 2소, 2개, 금. 소 2마리, 개 2마리 안 준다. 2소, 2개, 금이에요. 인성 설계를 안 하면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인이 뭐야? 인장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하지 아니야 인장 사용했잖아. 네,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했죠. 그 다음에 네, 설명서예요. 설명서에 뭐 안 했어 소속이? 서명 및 날인 안 한 거예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소속은. 다른 할 일은 없고 서명 및 날인. 계약서도 마찬가지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그러면 3월짜리입니다. 인성 설계는 3월이다. 자, 그 다음에 6월짜리 이소는요. 이소는 이중소속을 한 거예요. 자, 이중소속을 풀어서 쓰면
다른 개업의 소속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사원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는 뭐냐면 거래계약서를 소속이 작성할 수 있어요. 의무자는 아닌데 작성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중계약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계약서랑 짝지가 뭐래요? 짝지가. 거짓기재예요. 거짓기재가 생각나야 돼요. 이중계약서가 나오면 거짓기재가 생각나야 돼. 거짓기재는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거죠. 자, 그렇게 해도, 네, 자격정지 6월이에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 그 다음에 금이 금지행위죠. 금지행위, 암기법으로 해가지고 10가지예요. 10가지. 자, 첫 번째, 매무수거. 그죠? 요거 4가지 따로 외우고, 그 다음에 관직상, 투시, 중. 이렇게 해서 따로 6가지를 해서, 이 전부 10가지 전부 다, 소속이 하게 되면 자격정지란 얘기, 자격정지 6월. 그래서 3월하고 6월하고 좀 구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굉장히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냉장고에다 붙여놨죠, 이런 거 전부 암기법. 예. 조사하러 갑니다, 집에. 자, 오늘은 그러면 304페이지입니까? 그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제 행정처분으로서 304페이지에 등록 취소가 나오는데, 자, 한번 적어볼게요.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는요, 등록 취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첫 번째,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은 절대니까 반드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속, 뭐 이런 말을 얘기했죠. 기속, 반드시, 필요적, 기속적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취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겠지. 자,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등록 취소는? 네, 등록관청이죠. 누굴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취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취소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한 몇 가지, 한 8가지가 있나? 여기서 한번 바로 사유부터 먼저 볼게요. 사유부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개인이 사망한 거예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절치입니다. 사망 또는 법인이 해산을 한 거예요. 법인이 해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망이 아니고 법인인 개업은 해산이라 그래요. 해산. 법인은 사망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다. 그럼 그건 어떤 상황이죠?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으니까 안타깝지만 네, 취소는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취소되는 건 아니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것은 대표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등록증 재교부 사유예요. 절치가 아니란 얘기지. 법인은 어떻게? 해산입니다. 해산. 이해되겠죠 이거? 예, 사망 또는 해산은 예, 절치다. 그리고 이 사망 해산은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예요. 그냥 사망하면 처분도 안 합니다. 취소 처분도 안 해요. 그냥 사망하는 순간 바로 그냥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취소. 그 무슨 의미야 지금?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요. 당연히 취소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격 사유. 우리 지금 13가지로 구분했잖아. 결격 사유. 결격 사유 있죠? 결격 사유 미성년자부터 해가지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 13가지 있죠? 이 13가지가 일단은 결격 사유인데 물론 그 중에서 절치가 되는데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13가지 다 절치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안 되는 거 있어. 지금 안 되는 건 보지 말고 일단 결격 사유는 크게 봤을 때 뭐라고요? 상치가 아니라 절치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결격 사유는 절치다. 네 번째, 이중으로 등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등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등록을 두 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등록증이 두 개란 얘기지. 등록관청을 같이 하든 여기 뭐 남구에서 두 번 등록하든
남구에 등록하고 해운대구에 등록하든 일단 등록이 두 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절칩니다. 등록증이 날아가지. 어떤 등록증이 날아가겠습니까? 둘 다. 여기는 좀 어떤 학원은 뒤에 거 그러던데 무슨 뒤에 거 지금 뒤에 거 날아가면 그러면 계속 이등 등록 해가지고 뒤에 거 날리고 뒤에 거 날리고 그렇게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뒤에 거 아니고 여기는 좀 생각을 하고 그 대답을 하네, 그죠? 다른 데는 뭐 생각 없이 그냥 뒤에 거 그러면서. 자, 두 개 다 취소가 됩니다. 두 개 다 취소시켜야지. 다섯 번째, 이중 소속. 예. 이중 소속은 누가 이중 소속한 겁니까? 그렇죠. 개업 이중 소속.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네 지금. 이중 소속하면은 누가 이중 소속합니까?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소속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등록 취소니까 개업이 지금 이중 소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놔두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소속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사원이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놔두고 왜 다른 데 가서 일합니까? 아니 그렇죠. 자, 다른 데 사무소 가서 왜 일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사무소를 없애야지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등록을 지시켜야지. 그렇죠? 예. 너무 실무적으로 얘기했네. 그죠? 자, 여섯 번째. 이수까지 되겠죠? 이수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에 대해서. 자, 등록증에는 성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등록증에는 상호도 나와 있습니까? 네.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어요. 중개 업무 하게. 우리 자격증에 대해서 뭐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게 한 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등록증이니까 뭐가 들어가 있다고? 상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상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등록증에 관한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시켰다 그러면은 대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랑 그 다음에 등록증 자체를 양도 또는 대여 이렇게 되는 거죠. 팔았다, 빌려줬다, 하게 했다. 세 가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한번 볼게요. 일곱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지증. 자, 정지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지증이라 적어놓은 거예요. 정지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업무가 정지되어 있다. 업무가 정지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중개 업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등록증이 취소가 됩니다. 당연하죠. 운전을 하지 말았는데 운전하면은 취소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뭐냐면 자격이 정지가 되어 있는 소속에게 소속으로 하여금 자격 정지 중인 소속으로 하여금 소속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했어요. 누가? 개업이요. 시켰다 이 말이지. 지금 자격이 정지가 되어 있는 소속은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괜찮다 해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어떻게 된다고?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되겠죠? 시켜도 안 된다고. 자격 정지 중인 소속한테. 그러면 자격 정지 중인 소속이 정지 중인 상태에서 시켜가지고 일을 했어. 그러면 소속은 어떻게 돼요? 자격이 취소가 되지. 정지 중에 중개 업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는 개업은 등록이 취소가 되고 소속은 자격이 취소가 되고 다 집에 가야 돼요.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이고. 자, 여덟 번째 마지막이네. 최근 1년 이내에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가지고 몇 회 이상이냐면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아요.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플러스 또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 이내에 업무 정지가 몇 번 된 거예요?
3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절치입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삼진아웃이라고 하는 거지. 1년 이내에 업무 정지가 3번 됐자. 그러면 삼진아웃이에요. 절치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대충 어떻게 되는, 여기까지 전부 다 이게 절치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대충 이해는 되죠, 지금? 그럼 이걸 외워야 되잖아.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외웁니다. 암기법을 소개할게요, 암기법을. 자, 우리 특별시판이 들어봤지, 아시죠? 특별시판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사는데, 뭐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특별시판이 어떤 사람 살고 있어요? 공금지는 그 땅 이름이고, 공금지는 사람이냐. 누가 살아요, 거기에? 정일사가 살지. 또, 조교약이 살고. 그거 대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공부라니까, 지금. 그렇죠? 정일사 살죠. 정일사는 얼굴이 어떻다? 부어 있다. 부은 정일사라고 했고. 그 공금지 누구 땅이라고요? 정일사 땅이라고요. 정일사 땅. 자꾸 이야기가 생각나야 돼. 그 정일사랑 조교약이랑 서로 친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특별시 판리는 정일사하고 조교약 말고 다른 사람이 살잖아, 또. 예. 거기 또 어떤 사람이 사냐면, 거기에도 이 태권도장이나 무술도장 같은 이런, 그죠? 학원들이 있어요. 있겠죠.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태권도장은 관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뭐 다른 무술학원들은 또 사부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부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사부가 나와요. 사부가. 사망의 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사부가 나오죠. 사부님이 나온다는 얘기지. 자, 사부님이 이제 학원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뭘 했냐면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결석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사부님이 어떻게 했냐면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부결이란 말이 사부님이 결석을 했구나 이 뜻이야. 되겠습니까? 결혼이 아니고 결석이에요. 사부결, 사부님이 결석을 했다. 자, 결석을 하니까 자, 몇 등을 하냐 이 말이에요. 2등을 한단 말이지. 결석을 안 하면 1등 할 텐데 결석을 하니까 2등을 해요. 결석을 해도 2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공부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거든. 그렇죠? 2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1사람 더 나옵니다. 그 친구가 1등하면 사부님이 2등하고 뭐 그런 거죠. 사부님이 1등하면 그 친구 2등하고 2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2등이 나와. 2등이. 자, 2등을 하니까 원래 1등하면 여러 가지 또 많이 줍니다. 주는데 자, 2등을 하니까는 안 주겠죠. 예, 뭐를 안 주냐면 소 2마리를 또 안 줘요. 소 2마리를 안 준다. 또 뭐도 안 주냐면 여기 양이라고 있죠. 양. 예, 양도 안 준다 이 말이지. 양도 소 2마리랑 양이랑 안 준다는 의미가 이게 정지다. 정지 안 주겠다 이 말이지. 정지를 몇 회 먹었냐면은 2회 먹었다 이 말이에요. 2회.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 사부결 끊어가지고 2등 이소양 정지 2회 이렇게 읽으셔야 돼. 그래야지 8개가 금방 외워져요. 사부가 결석하니까 몇 등 합니까? 2등 하죠. 그러니까는 소 2마리랑 양이랑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안 주니까 정지 몇 회? 2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절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취랑 가볼게요. 두 번째가 상대적 등록 취소. 자, 상대적 등록 취소는 요게 이제 임의겠죠. 임의 재량 이렇게 상대적 등록 취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절치 아니면 상치지 뭐 상치 아니면 절치지 뭐. 둘 중에 한 가지만 하자. 그렇게 헐렁하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치면 절치, 상치면 상치. 딱딱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상대적 취소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첫 번째는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등록 기준,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등록하려면 갖춰야 되는 등록 기준이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잖아요. 뭡니까?
실무교육 이수라든지 사무소 확보 같은 거 들어봤죠? 실무교육 이수, 사무소 확보 이런 것들을 미달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등록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절치는 아닌 거 알겠죠, 그죠? 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중 사무소예요. 이중 사무소. 요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예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 이중 사무소죠. 자, 세 번째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상치.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뭐냐면 이중 사무소랑 요 임시 중개 시설물 요 두 개가 서로 짝지예요. 짝지. 짝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중 사무소가 나오면 예, 임시 중개 시설물이 생각나야 돼요. 짝지니까.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정보 공개 위반. 자, 정보 공개 위반인데 정보 공개 위반이 아니고 경업이죠. 경업. 정보 공개는 이제 1대1이고 경업. 이거는 법인이 경업 위반이네. 법인 있죠. 법인인 개업공중개사 하는 중개업 이외 6가지 업무 14조에 있는 거 그걸 위반했다 이 말이지. 자, 그다음 다섯 번째가 6월 초과 휴업이네.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초과 휴업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여기 좀 어려워요.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라 했잖아요. 정보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정보 공개를 안 하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거.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해버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했던 내용이잖아. 근데 그 의무인데 그걸 위반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자, 거래 계약서와 관련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거지. 이중계약서. 자, 이중계약서하고 짝지가 뭐라고 그랬죠? 네, 거짓기재라고 했잖아.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 말이지. 거짓기재.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 있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보증 설정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보증 설정을. 보증 설정 우리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했죠. 근데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이 보증 설정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금지 행위. 자, 금지 행위 어떤 겁니까? 매무수거 아까 했죠. 간직상 투시 중 10개. 10개를 개업이 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뭐냐면 최근 얘도 1년 이내에 이거는 몇 회 이해가 아니라 3회 이상이에요. 3회 이상. 자, 업무정지 3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플러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자, 여기 잘 보시면 아까 절치는 2회 이상 업무정지밖에 없었잖아. 업무정지 플러스 업무정지잖아요. 근데 얘는 3회 이상이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이 말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둘 중에 하나 받아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중에서 한 번 더 받았다. 자, 그러면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총 합해가지고 1년 이내에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나오면, 예, 이거는 상치입니다, 상치. 그러니까 업무정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업무정지. 처음에 업무정지 받았죠? 그 다음에 과태료 받고, 업무정지 과태료, 그 다음에 과태료, 이렇게 받았어. 업무정지 과태료 이렇게 받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업무정지 1회 받으면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받았잖아요. 받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았다. 이러면 상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 업무정지 들어갔잖아요.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그다음 업무정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절치가 되는 거지. 업무정지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았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상치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암기법을 볼게요. 암기법. 여기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제 특별시 입한리에 또 사는 사람이 나오겠죠. 여기. 자, 특별시 입한리에 거기 보면은 거기도 뭐 버스가 있겠죠. 버스 있습니다. 버스. 그래서 버스가 있는데 버스는 좀 깁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가 있고 이사가 있죠. 요걸 읽을 때 기사라고 하면 안 되고 기사 이렇게 기사. 버스가 좀 기니까 기사 이렇게 읽어야 돼요. 기사. 자, 버스 기사를 말하는 거죠. 기사 이름이 나와요. 기사 이름이 누구냐면 임겸육이에요. 임겸육이가 버스 기사 이름이죠. 버스 기사. 직업이 버스 기사라는 거지. 기사 임겸육이가 버스를 잘 몰면 되지요. 그런데 손님들을 상대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전속이 있죠.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이 속이 있습니다. 속이게 이 말은 속이게 그 말은 손님들을 속였다 그 말이에요. 속이게 손님들한테 뭘 해줬냐니까 송금 있죠. 송금을 몇 회 봐줬냐? 3회 봐줬다 이 말이에요. 송금을 3회.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기사 임겸육이 속이게 송금 3회. 이렇게 읽으면 10가지의 상치가 바로 암기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암기하셔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버스 기사. 버스가 기니까는 길게 발음해야 돼요. 기사 누가? 임겸육이 속이게 전석이 생각나요. 전석. 속이게 송금 3회. 요거 외우면 금방 상치를 암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절치상치 두 가지 밑줄 한번 꺾고 가볼게요. 거기 오시면은 304페이지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라고 해가지고 절대적 등록 취소 있죠. 필연, 필수, 기속 이렇게 볼 수 있죠. 밑줄 꺼보세요. 등록관청이 누구? 개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1번은 지금 1번에 나온 거를 뭐냐면은 결격사유예요. 첫 번째 줄에 끝에 보면은 결격사유 거기는 밑줄 꺼보세요. 결격사유. 그래가지고 결이 되겠죠.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보면은 기억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자, 요런 사유들이 절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외의 사유들은 절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없는 게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없잖아 지금. 미성년자가 원래 결격 사유자인데 미성년자는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안 시켜줬죠. 그러니까는 결격 사유자라 하더라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기획부터 시효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 동그라미 2번이 이중 등록이죠. 2등이에요. 2등.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이죠. 3번이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다 이 말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다. 오른쪽에 4번이 사망, 그 다음에 해산. 찾았죠? 사망, 해산. 5번이 이중소속. 제일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중소속이라고 있어요. 이소. 개업이 이중소속을 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6번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해가지고 중개업무 하게 있잖아요. 하게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등록증 양도되어 해서 양이 생각나야 돼. 양도하면 되어가 생각나고 되어하면 하게 한 게 생각나야 되고 7번이 정지 중이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업무 정지 중에 중개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자격 정지 중인 소속한테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거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8번에 2회 이상이죠. 2회 동그라미죠. 2회 이상 뭐 업무 정지 받았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했다. 그래 되는 거지. 그래서 절차를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뒤에 넘어가 볼게요. 2번 상치가 있네. 306페이지에 상치는 임의적이다, 재량적이다 그 말이죠. 자, 등록관청이 개업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거. 박스 안에 보니까 1번이 두 번째 줄. 예, 1번이 지금 뭐냐면은 전속이에요. 얘가 전속 중개 계약 바로 속이 바로 나왔죠.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정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밑에 줄에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 이 말이고 2번은 6개월 초가 휴업이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가 휴업이다. 3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등록기준 미달이라고 있죠. 5번에 금지 행위를 말하고 6번은 둘 이상의 사무소 이게 이중사무소입니다. 7번에 임시중개 시설물 서로 짝지고 8번은 거짓기재가 나와 있죠.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짓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를 말하겠습니다. 속이게 할 때 이게 그 다음에 9번은 겸업 위반이죠. 겸업 위반이다. 오른쪽에 10번은 3회 이상이죠.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자, 그래서 기사, 임겸유기, 속이게, 손금 3회. 그럼 11번은 지금 보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처분권자, 대상자가 나오는 처분권자는 누구라고요? 등록관청. 동그라미 1번에 등록관청 있죠. 그 다음에 대상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보시고 취소 절차를 보니까 사전 절차로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맞아요. 취소를 하려고 하면은 청문을 실시하는 게 맞죠.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사망이나 해산은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사망, 해산은 청문하지 않는다. 자, 사후 절차로서 등록증 반납이 나오죠. 자격증도 우리가 자격증이 취소가 되면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하라고 했죠. 예, 등록증도 마찬가지 처분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돼요. 7반납이에요. 7반납. 자, 그리고 니은은 뭐냐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반납하는가 두 번째 줄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을 하겠죠. 당연히 등록관청한테 반납하겠지. 7일 이내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됐고 업무정지 볼게요. 뒤에 308페이지에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도 한번 적어볼게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이게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등록관청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 업무정지도 몇 월 범위예요? 네, 6월 범위입니다. 6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정지도 6월 범위에서 3월짜리가 있고 6월짜리가 있고 1월짜리가 있어요. 3월에 업무정지, 그 다음에 6월에 업무정지, 1월에 업무정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그러니까 개업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는 게 업무정지가 되겠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3월의 첫 번째가 인장입니다. 인장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지. 인장 변경 등록도 안 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인장 등록 의무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두 번째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자,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네 가지의 의무가 있죠. 네 가지의 의무.
네 가지 의무 중에서 저기 상치에 해당하는 게 전속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안 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하는 거는 저건 상치예요. 상치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했잖아. 15서식.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보존하라고 했잖아. 보존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저거보다는 좀 가볍잖아요. 얘가. 그렇죠. 작성 안 했고 보존 안 했다. 자, 그러면 업무정지 3월인 거죠. 업무정지 3월. 세 번째가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에서 거래가 완성이 되면 거래 완성됐다는 사실, 거래 완성 사실을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하라고 했죠. 그런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통보를 안 한 거예요. 안 했다. 그럼 네 번째가 확인 설명서. 자, 확인 설명서에서 개업이 해야 될 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되죠. 작성 의무자니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작성은 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작성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교부도 나와 있어요. 교부를 해야,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해야 되죠. 교부를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보존, 3년 동안 보존하라고 했잖아. 안 했고.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다 할 일이잖아. 지금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마찬가지 5번. 거래계약서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부터 들어가 있어요. 작성을 안 했다. 교부를 안 했다. 보존을 안 했어.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어요. 다 해야 될 일이잖아. 그죠?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감독상의 명령, 등록관청의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어요. 감독상 명령이라고 하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다든지 보고하라 했는데 보고 안 했다 아니면 거짓 보고를 했다. 자료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료 제출 안 했다. 거짓 자료 제출했다. 그리고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거부 방해 기피 들어본 적 있죠? 거부 방해 기피.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감독상 명령 위반한 거지. 등록관청의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자, 일곱 번째가 뭐냐면 부칙이 있죠. 부칙이 업무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무소 관할 특강도라고 했죠. 업무 지역을 위반한 거예요. 자, 지금 요 전부 내용들을 보면은 안 했던 게 없어. 지금 다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복습인 거예요. 얘가 지금. 이런 의무들이 있는데 이런 걸 위반하니까 업무정지 몇 월이에요? 전부 3월인 거지. 3월. 여기까지가 업무정지 3월이에요. 3월. 자, 그러면 6월은 요거보다 좀 더 이제 심한 거죠. 6월은. 첫 번째가 뭐냐면 결격 사유자를 고용했다. 결격 사유자를 고용한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6월이에요.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유 발생 일로부터 2월 이내 해소 내보냈어. 그러면 제외.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정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보냈으니까. 결격 사유자를 고용인으로 고용한 경우. 자, 두 번째.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정보망 이용한 거래에서. 이게 정보망 할 때 나오는 의무죠. 두 가지 의무. 여기 보시면 정보망 이용한 거래할 때 거래 완성 사실 통보를 안 하면은 3월이고 정보망 이용한 거래에서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6월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3월이고 얘는 6월이에요. 세 번째, 상대적 취소. 자,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를 얘기해요. 최근 1년 이내. 일단은 상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 위반. 자, 그러면 네 번째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플러스 마지막에 과태료가 나와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지막에 업무 정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과태료가 나와줘야 이게 업무 정지 6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마지막에 과태료가 나오면 업무정지 6월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받고 그러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았죠. 여기서 과태료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정지 6월이 되는 거지. 과태료가 나왔으면 업무정지 6월이 되는다. 이 말을 보시면 돼요.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았죠. 그래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았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중에서 과태료만 나와야 돼. 과태료가 나와줘야. 예.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과태료만 나오는 거지. 업무정지 6월 하니까는 마지막에 업무정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업무정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6월을 하고 있는데 또 마지막에 업무정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과태료가 나와줘야 업무정지 6월이 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다. 그럼 이게 전부 그 밖에 명령 또는 처분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닌 나머지 전부 있죠. 다 나머지. 그러니까는 다른 제재가 없는 나머지들은 전부 다 1월이에요. 업무정지 1월. 없는 게 아니라고. 되겠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전속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하라고 했죠. 거기는 여기 없잖아요. 3월도 아니고 6월도 없잖아. 아무도 없죠. 그건 1월이에요. 그런 게 1월이라고.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닌 거는 다 1월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없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겠네. 암기법 이렇습니다. 보세요. 자, 거기 우리 특별시 판리에도 중개사무소가 있겠죠. 거기서도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옛날부터 여기 뭐 인장이라는 말 있죠. 인장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게 확인 설명서 할 때 계약서 할 때 인장에 대한 전통 설계를 하는 장부 같은 게 있어요. 그 장부를 이제 명부라고 해. 명부. 감독상 명령할 때 명령, 부칙할 때 명부.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인장에 대한 전통 설계 명부에 대해서 결정할 일이 있는데 결정이 서로 다르다 이런 의미예요. 결정이 다르다. 그 말이 결격 사유자, 거짓 정보 다르다 이 말이 상이하다 이 말이잖아요. 서로 다르다, 상이하다. 그래서 상이해 이 말이에요. 상이해. 되겠습니까? 좀 어렵죠? 할 수 없어요. 어려워도. 자, 다시 합니다. 인장에 대해서 전통 설계. 여기까지 되겠죠? 인장에 대한 전통 설계 명부. 장부란 뜻이죠. 명부에 대해서 결정할 일이 있는데 결정이 서로 다르다 이런 의미지. 결정 상이해. 상이해. 되겠습니까? 결정이 서로 다르다 이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기법을 처음에 들으면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당연히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맞는 사람은 쉽지,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면, 좀 그래요, 느낌이. 근데 계속 입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게 참 말이 되는구나. 보통 만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 거부하려고 머릿속에 생각하면 안 돼, 이거를. 난 좀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해가지고는 80점, 90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격 취소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다 나왔어요, 지금. 그걸 못 풀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시험 문제 풀 때. 다 틀린 것 같고 막 그래요. 이런 게 다 해결이 돼야 돼. 빨리. 1초 만에. 그러면 공부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암기법을 읽으세요. 붙여놓고. 인장, 전통 설계 명부. 안에 거는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거는 물론 하면 좋은데 지금 암기법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안에 거는 또 3, 4월 달에 또 내용을 공부해요. 그럼 내용을 공부하면 그 내용이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암기법만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생각이 납니다. 인장, 전통 설계 명부에 대해서 결정이 서로 다르다. 결정 상이해. 집에 갈 때마다 결정 상이해.
그걸 보면서 결정상에 자기 전에 인장 전통 설계 명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서 항상 저도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해요.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외워야 되는 것들은 막 머릿속에서 수시로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그게 암기 잘하는 사람들의 비법이에요. 다른 게 없으면 머리 다 똑같아요. 머리가 뭐 좋은 사람이 있나. 다 똑같은데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뜻이지.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308페이지. 자,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요. 개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유가 발생이 되면 두 번째 줄에 보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니까 1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격 세 번째 줄 보세요. 결격 사유자 고용이란 뜻이에요. 줄이면. 결격 사유자 고용이다. 그런데 단서가 있잖아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해소한 경우는 제외하겠다 이 말이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를 기억해야 돼요. 단서가 있으면은 6월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얘 6월입니다. 옆에다가 2월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한번 적어 봐야 돼요. 물론 뒤에 별표가 있긴 한데 끊고 적어보고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시간도 부족한데 제가 계속 이렇게 바로 또 읽는 이유는 한번 보고 눈으로 보고 밑줄 긋고 옆에다가 2월이라고 적어 놔란 뜻이에요. 2번을 보세요. 2번이 뭡니까? 전속중개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을 어떻게 했냐면 전속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거 작성을 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속중개 계약서를 작성 안 한 거죠. 작성 안 했다. 그다음 그 옆에 보존 안 했다. 3년 동안. 이거 몇 월이라고 했어요? 요거 3월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확인 설명서에 관한 내용이죠. 교부를 안 했다. 보존을 안 했다. 다 몇 월이에요? 3월이죠. 오른쪽에 4번에 또 확인 설명서예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이것도 3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제가 암기법 해놓은 것이. 자, 5번을 보니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안 했다. 이 말은 몇 월? 3월이다. 자, 6번에 보니까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죠? 몇 월? 3월이에요. 계속 해야지만 돼요. 자, 7번에 보니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나왔죠? 2회. 결정 상의에 할 때 2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마지막에 뭐 받았어요? 과태료. 8번에 보세요. 이것도 7번이 몇 월입니까? 6월이죠? 8번에 보세요.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잖아요. 여기서 보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는 몇 월이에요? 얘는 6월이에요. 이걸 같이 묶어놨잖아요. 지금 6월인데 그 옆으로 가보세요.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통보 안 한 거는 몇 월이라고? 3월이라요. 이거 분리해야 돼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되고 원래 분리해야 돼요. 자, 9번에 부칙이 뭘 위반했어요? 업무지역을 위반했네. 몇 월? 3월이잖아요. 10번에 인장을 등록 안 하거나 등록하지 않아 인장 사용했지요. 몇 월? 3월이죠. 자, 11번에 상대적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 했다 이 말이겠죠. 요거 상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상치를 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몇 월? 6월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등록관청에서. 그리고 11번입니까? 거기 11번은 했고 12번이 보세요.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 거부 방해 기피 이거 뭘 한 거예요?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대잖아요. 감독상의 명령을. 감독 명부할 때 몇 월? 3월이잖아요. 그리고 13번 보세요. 그 밖에 이 법 명령 처분 위반 이거 몇 월? 1월이다 이 말이지. 14번 보지 말고 일단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읽었을 때 이거 몇 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암기법부터 먼저 하세요. 인장 전통 설계 명부 3월짜리고 결정 상의에 6월.
그 밖에 1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 사부결, 2등, 이소양, 정지, 2회, 절치, 그죠? 기사, 임겸육, 소기계, 손금 3회. 그렇게만 외워놓으면 네,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뒤에 한번 자, 양가로 3번에 업무정지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일단은 요번 순환은 보지 말고요. 기준은요. 세부적인 기준. 그리고 뒤에 310페이지, 311페이지에 이래 쭉 3월인지 6월인지를 딱 적어놨어요. 이게 별표로 딱 규정해놨죠. 예. 앞에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312페이지 한번 보세요. 312페이지에 업무정지 처분의 제한이라 나와 있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건데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시효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나면은 처분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지 3년이 지나버리면 처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등록관청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이 말이지. 이게 시효, 소멸시효야 소멸시효. 그러니까 업무정지에만 이런 소멸시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격정지에는 이런 시효제도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겠지 시험에. 업무정지에만 3년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자, 됐어. 그리고 6번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자, 이거까지 한번 볼게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것도 거의 좀 매년 시험에 나와. 지금 여기 여러분들 시험에 지금 이번에 32회 때도 나왔다고 돼 있죠? 31회, 32회 때 나왔다. 31회 때는 조금 어렵게 물어봤어. 요번에도 좀 사례형 문제로 해가지고 날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날짜가 주어지는 이 사례형 문제를 풀려면은 정확하게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례 응용 문제를 못 풉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 효과의 승계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폐업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폐업 일이 안 되면 하는 거죠. 폐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재등록도 마음대로 됩니까? 자, 재등록도 내가 재등록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한 그 마음대로 또 등록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폐업 전에 중요한 거는 폐업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 지위, 폐업 전 개업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뜻이에요. 자, 폐업 전에 개업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 행정처분 받은 것들 그리고 지금 뭐 행정처분의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 다 그대로 승계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폐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전에 받았던 업무 정지나 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사라질 것 같으면은 한 건 해먹고 다 폐업하지 뭐. 다시 등록하고. 되겠죠? 그래서 폐업 전에 개업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폐업하기 전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기 전에요. 폐업 전에 어떤 처분을 받았냐면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폐업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그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았다고 하는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 행정 처분의 효과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는 얘기지. 자,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기 전에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아까 최장 많이 받아봐야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업무 정지를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폐업을 했어. 그 다음에 한 7개월 있다가 다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업무 정지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업무 정지는 아무리 받아 6개월이니까. 업무 정지 끝났지만 그 업무 정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그 효과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간다고. 1년간 승계된다고요.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업무 정지는 끝났어, 그냥. 업무 정지 기간은 끝났지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업무 정지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갑니다. 재등록기업한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그래서 저기 보면 누적제도가 있는 거예요. 최근 1년 이내에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업무 정지 과태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고 1년간 간다 이 말이지. 1년간. 언제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이에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 아니라 이 말이지. 폐업일로부터 1년간이 아니고 폐업일로부터 1년간이 아니에요.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간이에요. 되겠습니까? 뭐가? 업무 정지랑 과태료랑 두 가지.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가 효과가 언제까지 승계된다고?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기간 계산 문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1년간만 승계되니까 효과가 승계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승계 안 되는 거고 처분받은 날부터 1년 안 됐으면 승계되는 거예요. 재등록기업한테. 폐업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폐업일부터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폐업일은 더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처분받은 날보다 늦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요거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요겁니다. 등록관청이 재등록기업 공인중개사. 재등록이라고 하면은 한번 폐업을 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재등록기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기 전에 폐업 전에 어떤 위반 행위를 했냐면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자, 폐업을 하기 전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재등록기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기 전에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처분을 받고 폐업한 게 아니고 얘는 처분받고 폐업한 거고 얘는 처분을 받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거지. 그 사유가 발생해서 내가 그냥 알아서 폐업한 거예요. 스스로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와가지고 등록 취소 처분하지도 않고 업무적인 처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폐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등록을 했다 이 말이지. 그게 재등록이에요. 자, 그랬을 때 폐업 전에 이 등록 취소 사유, 업무 정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등록관청에서 그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왜? 기업은 폐업하고 재등록 기업은 폐업 전에 기업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폐업한다고 해가지고 그 받았던 사유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재등록한테 그대로 승계된다고. 그러니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경우는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처분 X.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재등록기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고 나서 다시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을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폐업기간이죠. 폐업기간이에요. 폐업기간이에요.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을 폐업기간이지. 쉽게 얘기하면 알아서 농기간이에요. 일 안 하고 농기간이죠. 그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다. 3년 초과한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알아서 3년 동안 쉬었잖아. 알아서 3년 동안 쉬었어. 그러니까 알아서 3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지. 등록관청에서 어떤 행정처분도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등록 취소건 업무 정지건 간에 안 하겠다 이 말이지. 3년 동안 놀았으니까 알아서. 어차피 우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도 3년 동안 결격사유자잖아요. 결격사유자가. 3년 동안 결격사유 맞죠? 알아서 놀았잖아. 자, 두 번째. 만약에 업무 정지라고 하면 업무 정지라면 몇 년만 초과되면 돼? 예, 1년만 초과되면 돼요. 그 행정처분의 사유가 업무 정지라고 하면 3년까지는 갈 필요 없다. 1년만 초과되면 업무 정지 안 하겠단 말이에요. 왜? 업무 정지는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6개월이니까
1년 놀았으면 많이 놀았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되면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 없고 업무 정지라면 1년만 초과되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만 날짜가 막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폐업일이 주어지죠. 폐업 날짜가 주어지죠. 다시 등록한 날짜가 주어지죠. 그러면은 또 폐업 기간 주어지죠 하면 여기에 계산해가지고 3년이 초과되냐, 1년이 초과되냐, 그리고 행정처분 할 수 있냐 없냐를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딱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읽어보자마자 바로 기간 딱 계산해가지고 3년 초과 안 됐으니까 행정처분 할 수 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1년 초과 됐으니까 업무정지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등록 기업에 대한 결격 기간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이 재등록 기업에 대한 결격 기간 어떻게 따질 것이냐. 자, 우리 기본적으로 결격 기간은 등록 취소가 되면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기간 맞잖아요. 그죠?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등록 안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재등록에 대한 결격 기간은 어떻게 따질 것이냐. 자, 재등록도 일단은 재등록을 했어. 그러면 처분을 하겠죠. 처분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분일로부터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일을 못하는 게 맞는데 이 재등록은 알아서 농기간이 있죠. 그 농기간을 빼줘야 된다. 그 농기간이 뭡니까? 폐업기간이에요. 폐업기간을 공지한 기간이 되는 거지. 자, 처분일로부터 3년에서 폐업기간 2년 동안 놀았다. 원래 2년 동안 놀고 등록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처분일로부터 3년에서 빼기 2년을 하니까 1년간만 결격기간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농기간을 빼주겠다 이 말이지. 재등록은 하루라도 놀았잖아. 그 하루라도 농기간을 빼주겠다 이 말이에요. 원래 3년이지만 폐업기간을 빼주겠다 이 말이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년 놀았다면 1년간만 결격기간이다 이 말이지. 1년만만 기다리면 다시 등록시켜주다 이 말이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처분 제재 효과 승계가 최근에 좀 많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자, 문제를 거기 보시면 밑줄 꺼볼게요. 314페이지에 행정처분의 승계라고 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폐업 동그라미 폐업 나오죠. 폐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옆에 다시 등록을 한 때, 그럼 재등록이란 말이죠. 재등록. 그때는 폐업 전에 개업의 지위를 승계하겠다 이 뜻이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이거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자, 두 번째 보세요. 양가로 2번 행정처분의 승계라고 해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거 보세요. 폐업 전에 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 이 말이겠죠.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해서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 전에 개업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거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요 밑줄 긋고요. 예외가 있어.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동그라미 기억 폐업기간이 몇 년 초과 3년이 초과되면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단 말이면 등록 취소 안 된다 이 말이겠죠. 등록 취소 할 수 없다. 니은 폐업기간이 1년 초과되면 업무 정지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누적 적용이라고 해가지고 폐업 전에 개업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의 효과 이 말이지. 그러니까 폐업을 하기 전에 업무정지 처분 받았고 과태료 처분 받았어. 그래가지고 폐업을 했죠. 다시 등록을 했다 이 말이지. 그랬을 때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업무정지 받은 거, 과태료 받은 게 승계된다 이 말이에요. 재등록기업한테 승계된다 이 말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업무정지는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효과가 1년간 승계된다. 언제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폐업일로부터 1년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폐업일이 나오면 틀렸습니다. 그리고 처분일로부터 3년간 승계. 틀렸어. 자꾸 3년도 나오고 1년도 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뭐가 헷갈려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316페이지에 질서벌 과태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